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예측의 필승 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제너셈이라는 종목이고요. 제너셈은 아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HBM 이슈가 나왔을 때 거의 한 2배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지금은 좀 박스권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너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료와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을 좀 자세하게 건드리면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그리고 목표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차트적인 부분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너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너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작성하지 않았던 멘트는 한 후반부, 영상 후반부에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너셈은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K향, 닉스향, HBM 타겟 장비가 이제 종류가 좀 증가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기 전에 제너셈이 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글로벌 종합 장비사인데요. 주요 매출 장비로는 EMI 쉴드랑 그 다음에 소 싱글레이터,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 그리고 커팅, 그리고 HBM향 오토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I 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파, 차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분야인데 경쟁사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있고 한미반도체가 2위고 그리고 제너셈이 국내 1위 점유율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칩 미세화에 따라서 전자파 차폐 필요성이 이제 좀 증가가 되었는데 아이폰에서 이 칩을 좀 만들었죠. 전자파 관련돼서 차폐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소형 IT 기기에 사용되는 분야로 좀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후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로 확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시장 점유율 1위인 제너셈이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고해상도 구현을 위해서 기존 주파 영역보다는 더 큰 고주파 영역으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전자파 차폐의 중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스타링크로부터 이제 최근에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이제 국내에서 로켓을 날렸었는데 국내에 이제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주파 영역대를 얘네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파 간섭 이슈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자파 차폐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국내 1위 분야인 제너셈이 관련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출처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고 이제 요거 좀 떨어진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매출처가 좀 50% 이상이 전반적으로 좀 차지하는 있는 분위기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싱글레이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패키징 기판을 절단해서 개별 제품으로 좀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요 장비입니다. 이게 또 절단만 하는 게 아니라 세척, 건조, 검사, 불량, 선별 및 적재 등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외 이제 후공정향, OSAT향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소 싱글레이터가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는 패키지 기판을 이제 한 번에 한 통으로 이렇게 고객사에다 납품을 했는데, 근데 그 고객사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좀 미세화가 좀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쪼개요. 이걸 쪼개는 거를 하는 기술이 뭐다? 바로 소 싱글레이션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로 쪼개는 게 아니라
쪼개기도 하고 세척도 하고 건조도 하고 검사 분량까지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싱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단 장비예요. 절단 장비. 근데 이 절단 장비의 핵심 부품인 이제 커팅 엔진이라고 있어요. 기계를 돌리면 당연히 엔진이 필요한데 이 엔진을 이제 납품을 하는 게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의 디스코사라는 데가 있어요. 디스코. 근데 이 디스코사가 한미반도체랑 그동안에 이제 납품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디스코사랑 일본 디스코사랑 얘네가 이제 협력 관계였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요 관련 분야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국내의 거의 한 90%를 좀 차지하고 있었어요. 점유율을. 그리고 왜냐하면 디스코사가 글로벌 이 엔진, 이 싱귤레이터 엔진을 만드는 일본 디스코사가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스코사에서 납품을 받은 게 이제 한미반도체라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결국에 납품을 해서 이제 국내에 이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 핵심 부품을 디스코사에다가 납품을 받는 이 핵심 부품을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코사랑 이제 한미반도체랑 원래 협력 관계였는데 이제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국산화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안정화랑 이제 수율 문제가 당연히 필요해요. 국산화로 된 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안정화와 이제 수율 문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파고든 게 뭐 어디다? 제너셈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반도체가 디스코사에다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90% 정도 차지를 했었고 그동안에 제너셈이 10% 정도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제 싱귤레이터의 핵심 부품인 이제 디스코사의 엔진을 받아서 한미반도체가 결국엔 소싱귤레이션을 만들면서 국내 점유율 90%가 됐는데 이 싱귤레이터의 핵심 제품이 디스코사에서 납품을 받았지만은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가 국산화를 시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얘네 둘이 지금 협력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경쟁 상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경쟁 상대에서 파고든 게 어디냐면 바로 제너셈이에요. 그래서 디스코사와 제너셈이 협력 관계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점유율이 이제 90%에 달하지만은 이게 이제 국산화를 만들고 나서 점유율은 85%에서 80%로 내려왔고 이 빼앗긴 점유율은 20%에서 25%를 차지한 게 제너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이렇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국산화를 결국엔 했지만은 이제 안정화와 수율 문제로 인해서 그 틈을 파고든 게 제너셈이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에서 매출적인 부분이 소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적인 부분이 제너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24년도 이제 2023년도 분기 매출부터 2024년 1분기 매출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소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적인 부분이 좀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냐면 이게 전체 매출 기준이에요. 제너셈의 전체 매출 기준인데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HBM이랑 SK 닉스향 HBM 매출처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처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래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플리칩 오토메이션이라는 장비가 HBM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요. 최근에 이제 SK, 닉스향 매출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인 HBM 투자 확대 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HBM 투자 확대 시 제너셈도 결국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요런 논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HBM의 이제 적층 단수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웨이퍼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신규 장비인 웨이퍼 안에다가 이 동그란 판 안에다 이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효율성을 좀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테이프를 자동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리무버 장비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력 매출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가적으로 HBM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계약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맞춰 수혜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HBM 장비 이슈로 인해서 제너셈이 주가가 2배까지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이 플리칩이라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칩과
기판 요거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 요거를 연결해 주는데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와이어 본딩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와이어 본딩에서 이제 플리칩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라서 이 플리칩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밀도랑 이제 속도 측면에서 약간 좀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와이어 본딩에서 플리칩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플리칩을 자동으로 하는 장비를 이제 제너쌤이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이 이제 삼성전자를 좀 넘어섰죠, 지금.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이 결국에선 계속 나올수록 제너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웨이퍼의 테이프를 이제 자동으로 부착하는 장비라든가 이 테이프를 자동으로 떼는 리무버 장비라든지 그래서 요 세 개. 이게 신규 매출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너쌤이 이제 신규 재료가 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너쌤의 신규 매수는 여기에서 작성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제너쌤이 이제 레이저 마킹 장비가 원래 그러니까 요게 보면 레이저 마킹하고 커팅이라고 있죠. 원래 제너쌤이 상장을 했을 당시에 이 레이저 마킹이라는 걸 했어요. 이 레이저 마킹이 뭐냐면 우리가 기판을 이렇게 보면은 요게 하나에 뭐 반도체가 들어가고 여기 반도체에 막 라벨링이 적혀 있고 어떤 기업이 적혀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거를 레이저 마킹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원래 제너쌤이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이저 마킹을 이용을 해서 HBM을 만들 때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을 만들 때 이 D램을 엄청나게 이제 적층을 해서 이렇게 적층을 해서 결국에는 HBM이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적층에서 D램을 붙이는 거를 이 D램 사이를 붙이는 거를 개발을 한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BM이 만들 때 이렇게 D램을 이제 적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적층을 하는데 요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TSV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TSV 공정을 동정하는 장비를 제너쌤이 지금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3D 이게 적층을 하는 구조가 이제 3D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3D 패키징의 적층을 위해서 TSV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제너쌤이 결국엔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이게 매출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규 재료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요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부각이 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SK향 이제 HBM 관련돼서 매출처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바로 이제 제너쌤의 이제 히든 재료인 레이저 마킹 장비에서 이제 TSV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만약에 시장에서 개화가 되고 결국에는 HBM이 개화가 되면은 제너쌤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HBM 매출처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굉장히 높고 EMI 부분은 당연하게 뭐 이거는 국내 넘버원 분야이기 때문에 매출처가 요 두 개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이 두 개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24년도부터 2025년도로 넘어갈 경우 그리고 HBM이 결국엔 개화가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요 분야가 서브적인 분야가 요 두 개의 매출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잘 나와 있었던 매출 분야가 요렇게 있고 그리고 HBM 매출 분야가 한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얘네가 개화시가 되면 이게 매출처가 부분이 결국에는 다 커지기 때문에 제너쌤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HBM이라든지 제너쌤이 개발을 하건 뭐 TSV 공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은 당연히 한계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얘네 회사들이 이제 매년 이제 연간 매출로 거의 한 7% 이상의 매출에 대비해서 7% 이상 연구개발비 즉 R&D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후공정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로 공정의 핵심 단계로 좀 진입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업과 신규 고객사 확보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은 제너쌤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한 달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너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공정 장비의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이저 마킹하는 회사라고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이제 계속해서 높은
연간 매출에 대한 7%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후공정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결과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사 확보도 하고 매출적인 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너세미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첫 번째 EMI 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 분야가 자율주행이랑 저궤도 위성까지도 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매출처는 당연히 기저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너셈 우리가 이제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면 신규로 들어갈 자리와 그리고 제너셈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좀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너셈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2배의 주가가 좀 올랐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 구간이죠. 예, 요 구간 그리고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HBM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별의별 이슈가 다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을 좀 받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만큼 상승했는데 그래도 당연히 조정은 와야죠. 예, 조정은 왔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상단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면 보통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에 있는 요 매물대를 보고 나서 여기는 지지, 1차적인 서플라이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진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너셈에 대해서 뭐 악재가 있다던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제너셈이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저점, 완전 저점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굳이 조정이 상관없이 막 예를 들어서 이런데 구간에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굳이 저점 구간에 살 필요 없이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됩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냐면 주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기 고점을 한번 못 뚫었단 말이에요. 이 18,000원이라는 이 단기 고점을 한번 못 뚫었는데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때는 이 18,000원을 넘어서 3만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의 목표가는 일단 3만원대까지 보는데, 1차적으로 당연히 이 18,000원 구간을 뚫어놔야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점차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너셈을 신규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또 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12,000원 구간에서 최상단 12,000원에서 11,500원 요 부분에서 들어가야, 요 부분에서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HBM 향 이제 이슈가 나오거나, 또 하나 SK 하이닉스향 매출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왔을 경우는 엄청나게 좀 매수력이 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너셈 같은 경우는 매수량이 굉장히 앞에 부분에 많았고 결국에는 이제 고점에 다가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매수를 동반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 대비해서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물량이 굉장히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지만은, 뭐 전체적인 차트는 약간 좀 구간이 약간 좀 무너져 있는 것으로 살짝 또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너셈이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낙폭을 크게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HBM 이슈가 굉장히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희망을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너셈이 결국에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결국에는 조정이 왔지만 다시 한 번 더 크게 장대 양봉을 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높게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쓰는 게 뭐냐면, 제너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SK 하이닉스와 이제 공동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 개발을 했었던 이유를 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력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HBM 점유율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제너셈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HBM이, 그러면은 글로벌 1위에다 납품하는 제품인 회사라고 이제 인식이 바뀔 경우, 그리고
고객사 내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너셈일 경우 마찬가지로 수주를 좀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논리적인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지금 당장의 주가가 막 엄청나게 2만원 가고 3만원 가고 막 4만원 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 한미반도체도 지금 엄청난 기대감에 뭐 온디바이어스 AI라든지 뭐 HBM의 기대감에서 주가적인 부분이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매출적인 성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지만, 한미반도체가 과거에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재료들은 굉장히 빵빵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라, 그리고 나서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너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공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향 이제 HBM 매출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TSV 공정 개발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은 제너셈의 주가는 엄청나게 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해서 HBM을 결국 만드는데, 이 HBM 이 D램과 D램과의 이 사이, 요게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요게 바로 TSV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제너셈의 주가는 오히려 이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고층에 약간 좀 단기적으로 고층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로 일단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위에 있는 매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렇게 완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기사가 나오겠죠. 항상 조정받을 때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전에 나왔던 기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제너셈도 마찬가지로 HBM, SK 하이닉스향 매출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관련돼서 매출처가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요 관련돼서 이제 제너셈 신규 매수 타점과,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매수 타점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관련된 재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개화되지 않는 재료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이제 단기적으로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실망할 필요 없고, 결국에는 제너셈이 이제 주가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너셈 이만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체험방에서 미리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체험방에서 입장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방 입장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체험방 답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체험방 안 들어오면 손해인 거 아시죠? 네, 체험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